자, 이번 시간은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는 절차. 일단 A 땅이 허가구역입니다. 이건 이제 B가 취득합니다. 이제 B가 취득하는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소유권 또 지상권을 유상으로 할 때 예약도 포함하죠. 이럴 경우는 당사자는 여기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의미겠지. 우리 외국인 쪽도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았잖아요. 여기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사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공동.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틀려요. 우리 개공인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외국인 파트부터는 개공인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하는 것이지 개공인가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느냐? 허가관청이죠. 여기서부터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령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허가관청이 당연히 시군구죠. 시군구. 여기에 허가 신청을 한다. 시도지사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신청을 한다. 다시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할 때 예약도 포함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개공이고 허가 신청하는 거 없습니다. 허가관청은 시군구입니다. 이게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데 예약도 포함합니다. 자, 교환 5입니다. 5. 교환 5고 증여는 왜 X죠? 무상이니까 무상 증여 허가받지 않아요. 자, 지상권 5, 지역권 이런 건 다 X예요. 저당권 당연히 X고 역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경매예요. 경매는 분명 유상 취득이지만 특례를 줍니다. 특혜를 주니까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역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가등기는 예약을 말하죠.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여기다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할 때 뭘 제출하냐 이건데, 자, 이것도 시험 지문이 그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이걸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허가 기준 배우거든요. 이 토지를 내가 취득해서 어떻게 실수요성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용 계획을 써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 적합하면 허가 내주는 거죠. 투기 우려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니까 이 정도 말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를 내면 이제 기준을 조사하겠지. 조사할 텐데 서류 심사하는 거야. 뭐 현장 조사는 할 수는 없죠. 아직 이용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허가 기준을 조사하고 타당하면 이제 허가 내줄 텐데 처리 기간이 여기 이제 민원 처리 기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을 담고 있는 법인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는 처리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15일이라 교체해서 내진 않아요.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나와요. 처리 기간에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 주는 거지. 그다음 이자에게 뭘 발급하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가죠.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조사를 한 다음에 무슨 기간 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이자에게 뭘 발급하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그 사실을 그 민원 처리 기간 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결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처리 기간 안에 셋 중에 하나 해준다는 거죠. 이쪽, 셋 중에 하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매는 뭐냐 이건데 이따가 선매라는 단원이 따로 나와요. 지금 A 땅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시군구가 저 A 땅을 바라보니까 앞으로
공익 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가 저 A한테 그러죠. 당신 땅은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익 사업으로 이용될 토지다. 근데 굳이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 당신 땅을 먼저 살 자를 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까 이자와 협의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그러면 협의는 해야 돼요. 꼭 팔란 말은 아니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알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선매자를 정해서 소개해 줘요. 소개해 주면 선매자와 저 A가 만나서 협의를 하겠지. 협의할 텐데 여러분 생각에 선매자가 사겠다는 가격과 이 B가 사겠다는 가격은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 B죠. 국가 등은 실거래가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협의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선매협의는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럼 안 됐다라고 선매자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군구한테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시군구가 보니까 협의가 안 됐네? 그때 다시 허가 또는 불허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시군구청장은 민원처리 갔네. 허가증 내줬다. 그럼 허가 받아 취득에 이용하면 되는 거지 뭐. 불허가 받았다. 끝. 근데 이제 선매 통지가 들어오면 협의는 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시군구로 올라가서 또 허가 또는 불허가 또 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알려야 한다. 오. 그리고 이제 다만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간 내 신청일에가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5로 풀면 돼요. 이게 이제 법률이고 여기는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조사한 다음에 신청서 받고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변경 허가, 불허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와도 맞고 이 문장 나와도 맞으니까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 법률과 대통령령 차이인데 그건 구분 안 해도 되고 이게 나와도 맞고 이게 나와도 맞다. 이쪽도 중요해요. 자,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었다. 선매 통지도 없었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끝난 날에 다음 날이겠지.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뭐가 된 걸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거예요. 불허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처분 받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처분 받기까지의 과정이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죠. 자, 허가 기준을 공부합니다. 면적, 그다음에 허가 기준 이쪽입니다. 일단 면적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되어 있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관농지하잖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하지만 도시지역 외라고 출제돼요. 도시지역 외에는 농지, 임야처럼 지목이 적혀 있어요. 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주거 18 이렇게 외우세요. 주거 180, 주거 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거 10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주거 18, 180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180도 안 맞는 거예요. 180 초과일 때 허가받는 거죠. 자, 상업지역은 쌍둥이 둘 해봐요. 쌍둥이 둘 200. 쌍업지역은 200. 쌍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장 굴뚝이 3개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연기가 나가. 그럼 얼마? 660. 공업지역은 660 이하 허가 안 받고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잖아. 나무가 빽빽하니까 나무가 빽빽하니까 이한 허가 받고 미지정은 조금 미달되니까 9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미달되니까 90이네. 이거 금방 외웁니다. 이거.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지부터 외우세요. 노홍지 500. 농지니까 500입니다. 농지는 500. 농지보다 임야가 투기가 덜 우려되니까 2배 늘어서 1000 이하 허가 안 받고 농지 임야 빼고 기타 뭐 대나 잡종지나 이런 것들은 250. 더 투기 우려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가운데 외워 500, 그다음 임야는 1000, 기타는 250 이런 식으로 면적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죠.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허가 기준인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틀리게 낼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이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실수요성에 적합해야 된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또 면적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일수요성은 이쪽을 잘 보셔요. R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법이 특이하게 써 있어요. 이걸로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자기 거주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인 거예요. 이때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거야. 시험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문제 맞춰보세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들어오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야 무조건 해줄 이런 얘기라니까. 무조건 들어온 해준다는 거야. 자기 거주입니다. 남의 거주는 아니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야. 느낌 좋잖아요. 허가 내줘야 되죠. 그리고 농업인 등 아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 사람들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허가를 취득한다, 허가를 신청했다고 누가 안 내줘?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히 내주지. 농업인이 이미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미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내줘야 되죠.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 관하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30km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자는 A시에 있는 농업인이에요. A시에 있는 농업인인데 A시가 이만큼이나 할게요. 그럼 자기 관하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자가 어디 사냐면은 여기는 B시고 B시를 하고요. 이자가 어디 사? 여기 살아. 여기 사는데 땅을 더 사고 싶어요. 농업인이에요 지금. 땅을 더 사고 싶은데 땅이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거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차 타고 3시간이고 여기는 차 타고 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하구역 밖으로 가도 몇 킬로 안에 있으면 30km 안에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A시에 있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주소지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B시에 있는 농지 취득, 그럼 허가 5로 푸는 거예요. 허가 5. 네. 자기의 관할구역 밖으로 가도 30km 안에 있으면 허가 내줘요. 그게 이 말이에요. 30km. 일단 30km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시시고. 근데 밑에 요 오른쪽에 농지 협의양도 수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A시에 있는 농업인이에요, 지금. 이자가 농업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양도 있거나 농지가 수용된 거예요. 보상금 받았단 말이지. 근데 보상금 받았어도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은 내야 돼요. 근데 뭐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용되고 싶어 됐나? 이거 먹으라다 이거지. 그럼 보상금으로 기존의 농지를 대체하는 농지, 취득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농사 계속 짓겠다는 얘기지 지금. 근데 갑자기 땅을 사야 되잖아. 갑자기 땅을 사야 되니까 땅 살 시간 얼마 줄게? 3년 이내에 사면 된다. 되는데 아까 30km 했잖아요. 근데 30km로 넓혀보니까 땅이 3군데 나와 있는데 나까지 수용된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저 땅을 살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는 거예요. 이때는 거리를 넓히자. 몇 킬로까지? 80km까지. 충분히 거리를 넓히자는 거예요. 80km까지. 그리고 종전에 보상금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사면 투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토지의 가격 이하까지로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걸 우린 대체 농지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협의양도 수용 그런 말이 없으면 몇 킬로고 30킬로고 그 말이 나오면 몇 킬로까지 80킬로까지 허가 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인 등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선 다 나오고 관할구역 밖으로 가도 30킬로까지 나오고 협의양도 수용돼서 대체 농지 취득을 할 때는 3년 이내에 사면 되고 80km까지 내줄게 이 말입니다. 80km까지 종전의 가격 이하로 허가를 내줄게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다음 사업 시행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거주하는 그 시군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더 땅을 사고 싶다 허가 내주는 거죠.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려고 땅을 사겠다 허가 내줍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사업 시행하고자 허가 신청했다 허가 내줍니다. 이런 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사업 시행 때문에 허가 내줍니다. 그냥 사업 시행을 위해서 허가 내준다.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닌 토지인데 농지 외의 토지가 협의양도 수용됐다. 아까 농지가 협의양도 수용된 거고 이때도 대체 토지 취득을 허가 내주겠다. 대체 토지 취득은 그 허가구역 안에서 내주는데 허가구역 밖에서 이렇게 내진 않아요. 허가구역 안에서 내주고 3년 이내 종전 가격 이하로 허가 내줍니다. 농지만 80km 딱 정해져 있고 이거는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내주니까 몇 킬로 거리는 안 줘요. 이 농지가 아닌 토지도 협의양도 수용, 대체 토지 취득은 3년 이내 종전의 가격 이하로 자기 동네에서 허가 내준다 이 말이에요. 저 허가구역 안에서. 그 다음에 원칙이 뭐냐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이용개발이 제한 금지된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허가구역의 땅을 사도 이용개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때는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준다는 거죠. 실수요성이에요. 실수요성이고 이 정도만 눈에 좀 익혀놓으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뭐라?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오나 이게 눈에만 익혀놓으면 돼. 이걸 틀리기라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사회의 토지 이용의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 허가해서는 안 된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누가 있는데 안 내주겠습니다. 안 내주지. 제가 볼 땐 3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이자의 취득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면적도 따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집 짓는데 내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멋지게 살아볼게요. 근데 뭐 허가 신청 들었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인 거야. 어마어마해. 뭐 놀이동산이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너의 취득 면적이 너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요성 따지고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를 따지고 그다음에 면적이 적정한지를 따져서 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해서 드디어 허가 기준에 적합해서 뭘 받았어?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계약 체결하고 이제 토지를 취득했지. 토지를 취득했으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이용을 하는데 최대 5년 이내로 이용해야 돼요. 어떤 건 2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4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5년짜리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그 말은 이 기간 동안 땅을 못 판다는 얘기예요. 못 파는데 뒷장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허가받은 자는 최대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로 건너왔어요. 자,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좋은 건 다 2년이에요. 자기 거주 주택용지 2년, 복지 편익 초천화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농지 쪽은 전부 다 2년. 전부 다 2년. 아까 농지가 아닌 토지인데 협의항로 수용돼서 대체 토지 취득되겠다. 여기까지 2년입니다. 그래서 주택, 복지, 편익 다 2년, 농지 쪽 다 2년, 대체 2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2년.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전부 다 몇 년? 4년. 발음 딱 좋아. 사업은 4년. 사업은 다 4년입니다. 현상 보존만 5년입니다. 3년은 아예 없습니다. 3년 아예 없고 이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토지 이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1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용 목적을 뭐하고 싶다? 변경한다. 이용 목적을 변경할 때는 허가관청에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 돼. 승인. 시군구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구청장 승인을 얻어야만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해서 예를 들어 4년짜리가 2년짜리가 되었다. 2년 동안 이용하고 2년 넘는 부분은 면제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각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면제된다는 의미지 처음부터 다 면제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공익사업이 시행됐네. 허가받은 자,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이 되었다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면제. 해외 이주, 이민 가요, 병역법 이병, 군대 가요. 이 군대 가는 걸 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아들한테 땅 사주고, 아들아 농사 짓자. 그랬더니 이제 땅값이 뛴 거야. 아들 군대 가자. 군대 보내고 땅 파는 거지. 이렇게. 아들이 엄마 투기 위해서 군대 갈 날짜를 엄마가 정해주는 거야. 이 정도 아들이 희생할 수 있잖아. 네. 딸밖에 없다고 딸 여군 보내면 되잖아. 여군. 딸이 엄마 투기 위해 그 정도 희생할 수도 있잖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자연재해. 뭐 산불 같은 거 났다 이거죠. 예를 들면. 6번은 뭐냐면은, 여기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일부가 중요한 말이에요. 일부. 예를 들면, 다가구 생각해 볼게요. 다가구인데 현재 우린 토지거래 허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축물이 왜 나왔냐 이건데 이제 다가구인데 5가구 해볼게요. 5가구. 5가구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을 내가 취득해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근데 그 5가구에 내가 다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 세대 하나하고 남은 임대를 낼 거 아니냐고요. 임대를 냈다면 5가구 중에 4가구는 임대 냈잖아요. 그럼 80%에 해당하는 땅 부분은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뜻이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 밑에 깔린 토지. 근데 이제 여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다중주택 공관, 다중주택은 고시원, 공관, 기숙사 같은 거, 아니요. 공관은 이제 그 공무원 숙소, 여기 기숙사 있죠. 이런 건 제외한다. 이런 건 처음부터 내가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내 이 말이야. 이런 건 안 되고 이건 출제하지 않아. 이걸 빼고 단독주택, 다가구나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나 연립이나 아파트, 그다음 1종 근생, 2종 근생일 경우에는 상가구문도 마찬가지겠죠.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전부 임대 안 되고. 그래서 1번하고 6번이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 이런 예외가 없는 한, 이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뜨겁고 다시 앞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앞장으로 가보면 이 기간 동안 이용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 이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행 명령, 허가받은 대로 이행해라! 명령을 때리고 석 달 줘요. 석 달 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우리가 논 가보니까 풀만 자라고 있네. 빨리 심어. 뭐 이런 거예요. 이행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석 달 줘요. 석 달 안에 심어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하는지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조사했더니 이용을 안 하다는 거지. 이용을 안 하면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 이행 명령 먼저 하고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용 의무 이행 명령.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은 석 달 줍니다. 석 달 주고 기간 중에서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석 달 줄 테니까 심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거든요. 허가구역에 농지라면 농지법도 적용되는 거니까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이미 부과받았다. 그때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행강제금 이쪽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그 이행명령 정해진 기간 석 달 내 이행되지 않았구나. 취득가액, 실거래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여기는 실거래가들입니다. 실거래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방치했다. 직접 이용하라고 방치하면 10%. 방치 10 해보세요. 방치 10. 직접 이용하라고 임대했으면 이용을 했는데 남이 이용했잖아. 이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니까 임대 7. 임대 7.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다. 아까 승인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승인 없이 변경 이용하면 이거 이용은 했는데 다르게 이용했구나. 변경 5. 기타는 7. 기타 7래? 자,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래? 이렇게 외웁니다. 사람 이름이야 이게.
방 72, 임대칠이, 변경호, 기타 트리오입니다. 기타 7일까? 이렇게. 이게 다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하는데 기준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날이 기준입니다. 위반한 날이 아닙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떨어진 날 기준으로, 이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2번 아니에요.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까지 나오면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도 맞아요. 계속 매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나와도 맞고 이게 나와도 맞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맞다고 문제 풀으시면 돼요. 그럼 2년짜리는 최대 2번, 4년짜리 최대 4번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어. 아까 석 달 줬잖아. 석 달 안에 이행해라. 일단 이행했어. 그럼 부과하지 않아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중지하는데 그 다음 조심해야 돼.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아까 이행명령 때렸잖아요. 몇 달 줬죠? 석 달. 석 달 안에는 절대로 부과하지 않아요. 절대 부과하지 않아요. 3개월이 지났어. 3개월 지났는데 이때도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부과를 했지. 부과를 했더니 이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했구나. 기간 지나서 부과한 거잖아요. 그럼 징수해야 되는 거죠. 이행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가는 징수해야 됩니다. 하나면 안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부가처분 고지받고 30일 이내 허가관청에 이의제기하는 거죠. 나한테 때린 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30일. 이의제기. 제기 30개 찰래. 자, 시작. 제기 30개 찰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기는 30개 찰래. 자, 이렇게 해서 허가받은 이후의 과정 다 보셨어. 다 보셨고, 다시 앞장으로 갈게요.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허가받았어. 취득했지. 이용해라. 이용 안 하고 있네. 석 달 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했죠. 여기까지 다 본 거죠.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 또,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 자, 이의신청, 매수청구. 청자가 들어가면 1개월, 그 다음에 시공구. 다 외우셔야 돼. 1개월 시공구. 이의신청, 매수청구. 발음을 그렇게 해봐요.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1개월 시공구.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히 이해되죠. 근데 특이한 건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토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요. 제3자예요. 제3자. 이 토지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인은 왜 허가 있냐? 불허가해달라. 이게 이의신청이 되는 거죠. 근데 매수청구는 당연히 불허가 받은 경우만 매수청구가 되는 거죠. 못 파니까 사주세요 이겁니다. 사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매수청구는 두 개 다 1개월 시공구. 자, 뒷장 갑니다. 이의신청, 매수청구. 허가나 불허가 대해서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시공구. 이게 시도지사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잘 나와요. 시도지사 X. 1개월 시공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불허가 받았습니다. 또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누구에게 시공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불허가 매수 청구 1개월 시공구.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 주택공사, 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정해요. 그리고 가격 중에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실거래가. 여기 실거래가는 어디였냐면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실거래가의 취득가액, 여기 실거래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예요.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 치사해요. 그런데 더 치사한 게 있어요.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꼼꼼하다고 얘기합니다. 꼼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받은 절차를 다 보셨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 허가받은 과정 다 봤고,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매수 청구 보셨고, 이제 뭐가 남았어? 선매가 남은 겁니다. 아까 민원철 기간 내 선매 대상임을 여기 알려줬었죠. 알려줬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냐면 98쪽에 선매가 들어 있습니다. 선매는, 자, 시군구청장은 아래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일단 여기가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용 토지는 허가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X.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 틀립니다. 이 두 가지 토지에 대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등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자를 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그림과 왔다 갔다 해볼게요.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아까 민원처리기간 15일이었죠. 민원처리기간 내 선매 대상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이겁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무슨 기간 내 민원처리 기간 마음속으로 15일이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줬고, 그 다음 또 시군구는 얼마 이내 허가 신청받고 1개월 이내 누구를 정해서 선매자를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번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누가 할 일이에요? 선매자가 해야 할 일이지. 선매자가 할 일은 하나, 둘, 세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이게 1, 2, 3. 1, 2, 3. 자, 이제 선매자가 할 일입니다. 선매자는 통지받고 얼마 이내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을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한다. 15일 안에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15일 안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라. 중요한 건 해야 한다를 기억해야 돼. 15일 이내 해야 한다. 다음 선매자는 또 통지받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토지 소유자와 끝내야 된다. 그래서 15일 이내 해야 한다. 1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 15일 이내 해야 한다. 1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15일 이내 해야 한다. 1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선매자는 선매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허가원청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매자는 통지받고 얼마 이내에 또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원청에 제출하는 얘기예요. 제출했더니 선매자가 조서를 제출했잖아요. 제출하니까 시군구가 보니까 협의가 됐어 안 됐어? 협의가 안 된 거야.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여기는 15일이 아닙니다. 15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여기 지체 없이 외우시고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15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자, 시군구청장은요 96쪽이에요. 시군구청장은 민원처리 기간 내에 셋 중에 하나 해주잖아요. 근데 민원처리 기간 내 선매 대상 토지 해줬잖아요. 선매 협의 결과를 알려줬으면 이때는 15일 아까 써먹었잖아요.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때는 선매 협의 안 됐어라고 조서 들어오면 이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15일이 아닙니다. 15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군구청장은 15일, 민원처리 기간 15일, 여기 선매자는 15일,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15일, 1 미친 듯이 시작. 15일, 1 미친 듯이 15일, 1 미친 듯이 이렇게 됩니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무조건 허가도 아니고 무조건 불허가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선매 쪽이고 가격.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어떤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96쪽으로 와서 아까 우리 여기 매수 청구 했을 때는 어떤 가격 기준이었어요? 공시지가. 우리 이행강제금을 할 때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였죠. 우리 때릴 땐 실거래가. 근데 이건 별로 안 헷갈려요. 이건 별로 안 헷갈리고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 이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수 청구는 뭐 받아서? 불허가 받아서 사주세요 이거죠. 사주세요 이럴 때는 후려쳐. 다시 사주세요 이럴 때는 공시지가 후려쳐. 근데 선매라는 건 뭐냐면 선매는 현재 A가 B한테 이제 땅을 파는데 선매가 협의가 안 돼. 협의 안 되면 난 B한테 팔면 되잖아요. 팔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선매자가 아쉬운 거지. 그럼 이보다는 좀 더 써야지. 좀 더 써라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공시지가가 좀 높은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 여기 있어요. 매공선감. 자 98쪽에 매공선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매공선감. 매수 청구 공시지가, 선매 감정가. 이쪽 선매 쪽을 다 보셨고, 자 이제 제재 처분.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히 무효죠.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허가 쪽 위반하면 징역벌금 하잖아요.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습니다. 2년 이하 징역. 아까 외국인하고 이건 같네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100번에 30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 이러면 돼요.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 3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자 일단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이때는 다 나왔어 갑자기 또. 전부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할 수 있어.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또 조치 명할 수 있다. 세 가지 할 수 있대요. 자 1, 2 묶어볼까요? 1, 2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는 여기 있죠.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 여기 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는 이행 강제금 받는 애였죠. 이 토지거래 허가 쪽은 셋 말고는 위반자가 없어요. 셋밖에 없어요.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2년에 30% 징역벌금,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 안 해서 이행 강제금. 이렇게 징역벌금을 때리고 이행 강제금을 때렸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려서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징역벌금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렸는데도 화가 안 풀려. 이 분이 안 풀려. 때로 달려가. 이렇게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는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굴어.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못 살게 구는데 못 살게 굴 때 적어도 뭐 할 때는 허가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됩니다. 중개사법도 취소할 때 청문하잖아요. 청문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징역벌금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렸는데도 화가 안 풀려. 화가 안 풀려.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굴어.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령. 셋 다 할 수 있다. 이 중에 취소할 땐 청문해라. 또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어.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또 때려. 여기 징역벌금 2년 30% 이행강제금 때렸는데 또 때려. 뭘로? 1-1 작대기로. 1-작대기로 또 때려. 그래서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못 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또 때려. 뭘로? 작대기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좀 복잡합니다. 이쪽이 복잡하고. 그럼 이제 허가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포상금 쪽입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랑 토지거래 허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잖아요, 지금. 하나의 법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파트, 토지거래 허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쪽이 섞여 있습니다, 이쪽은. 자, 당연히 포상금 누가 준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아래 6명, 아니 많기도 하네. 아래 6명을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시군구청장이 준다 이거죠. 자, 1, 2 묶어볼까요?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짜리였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것도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짜리죠. 자, 이게 올해 신설된 거죠. 3, 4번.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 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 이 두 개 묶어볼 거예요. 또 그다음에 5, 6번 이건 토지거래 허가 쪽인데 토지거래 허가 쪽은 얘들 말고는 위반자가 없다니까요.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징역형 또는 벌금형 2년에 30%.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행강제금,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이쪽만 있는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5% 이하. 신고 의무자 아닌데 거짓 신고했다. 5% 이하.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은 이런 거 있죠. 우리 A, B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거짓 신고를 요구했는데 개공이가 뭘 했지? 거짓 신고를 했지. 거짓 신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500 이하 과태료고 이거는 5%짜리잖아요. 이때는 얘를 신고 고발했을 때만 포상금 주는 거죠.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이렇게 헷갈리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를 신고한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음료수 지급 대상이고 진짜 거짓 신고한 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쪽은 5%짜리만 들어가고 이건 3천짜리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쪽에 들어갑니다. 일단 6가지만 들어간다. 6가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다음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 왜 안 주냐? 공무원이 자기 직무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 당연히 주면 안 되죠.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하면 안 주는 겁니다. 당연히. 네. 거짓 신고를 이자가 요구했고 거짓 신고했잖아요. 갑이 그래요. 저를 고발합니다. 웃기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 위반 행위를 했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만 안 줍니다. 익명 가명으로 신고 고발해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준다고 하시면 돼요. 안 준다. 안 준다. 다음에 지급 요건, 어떤 요건이 만족되면 주냐 이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이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1번에서 4번까지는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과태료 대상이니까 얘네들은 1번에서 4번까지는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안 돼요. 여기 수사기관이 써있긴 하지만 과태료 대상자들을 경찰서에 왜 가냐고. 경찰서 가면 경찰관이 그러겠지. 여기 아니에요. 왜 여기는 구청 가셔야죠. 이 양반은 학원 좀 다녀. 공부 좀 해. 이렇게. 이 양반들은 경찰서 가면 안 된다고. 그걸 왜 가 거기를. 범죄자도 아닌데. 여기는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거. 여기 5번 징역벌금. 얘는 이제 행정기관 가도 되고 수사기관 가도 되는 거고. 얘도 이행강제금 받는 데인데 얘를 경찰서 왜 가냐고. 시국 가야 되는 거지. 이 공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 과태료 대상자들을 신고했을 때는 언제 주겠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줄게. 과태료 받아도 띄워주거든요. 띄워준다. 그럼 5번을 신고 고발했을 때는 징역벌금이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줄게. 6번 우리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이랬을 때는 여기 주의할 점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예요. 이행강제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때 이러면 안 돼요.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주는 거예요. 각각의 지급 요건이 다르다는 거. 이걸 섞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이해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주냐? 얼마 줄 거냐? 1, 2, 3, 4번을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떼어줄게. 100분의 20을 떼어줄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짜리야. 실제 거래 가격이 7억짜리예요. 7억짜리인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8억에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는데 이 차액 있죠, 차액. 차액이 1억이잖아요. 이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10% 미만이면
이제 거짓 신고잖아. 과태료 최대 5% 이하잖아요. 이때는 2%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4%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2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5%가 부과됩니다. 그럼 현재 이 경우는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이잖아요. 4% 부과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과태료는 7억 곱하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과태료가 2,800만 원이에요. 이거를 280이라고 계산하면 배려버립니다. 2,80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포상금은 얼마 주느냐? 포상금은 2,8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 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56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굳이 뭐 계산은 그냥 참고하시고, 100분의 20을 띄워준다. 근데 1번과 2번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만 한다. 1번, 2번은 과태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대 5%니까요. 10억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이 10억인데 12억에 거짓 신고했다면 20%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5%는 과태료만 5천이야. 과태료만 5천. 그러면 포상금은 1,000 주는 얘기잖아요. 1,000. 그럼 이건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이제 최대 1,000까지만 한다는 거죠. 최대 1,000만 원까지는 준다. 근데 3번, 4번은 어차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최대 600이죠. 최대로. 어차피 1,000을 넘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 토지거래 허가 쪽을 신고한 경우는 50만 원밖에 안 줘요. 50만 원.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자,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자, 지급 절차. 지급 절차는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이게 이제 위반행위 신고서예요. 위반행위 신고서. 저는 아무개를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냅니다. 증거 자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를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한대요? 되고 또 옆집 부동산이 거짓 신고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거 자료 확보하냐고 같이 밥 먹으면서 물어봐야 되겠네. 녹음기 틀어놓고 사장님 잘 좀 말 좀 해봐. 아이 나도 좀 하게. 야 꺼라. 내가 전화해서 해먹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무섭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신고서를 내라 이거야. 신고서. 이거를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이쪽은 신고관청이고 이쪽은 허가관청이죠. 어차피 다 같은 시군구지만. 그러면 이 5번 같은 경우는 징역벌금짜리 얘는 5번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 종료, 죄 없다. 공소지 기소위에 죄 있으면 공소지 기소위에 결정을 했으면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해 주겠지. 통보해 주면 3번 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받은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거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 고발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4번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받은 신고인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걸 내로 떠가야 돼. 번거롭네. 그러면 신고 허가관청은 그 신청서 접수되고 얼마 이내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중개사법 1개월, 여기는 2개월. 신청서 접수되고 2개월입니다. 자, 토지거래화 쪽 다 마쳤어.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문제를 봅시다. 자, 64번. 이행강제금.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또 옳은 걸 찾아봅니다. 자, 군수, 이렇게 되면 시군구예요. 시군구청장은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이죠.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게 좀 어려웠어요. 다음 시군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니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죠.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다면 그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 해야 돼? 징수해야 돼요. 맞았죠. 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임대 7%죠. 7%.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 이의제기 틀렸고 시군구에게 허가관청 이의제기 하는데 부과처분 고지받고 14일이 아니라 30일.
30일. 정답은 3번. 자, 이 문제는 25회 때 문제인데 옛날 공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지정 절차. 자, 틀린 걸 찾아볼까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허가구역에 지정합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 의견 드려야 되겠죠.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죠. 시군구가 통지해줬죠. 등기소장에게. 그 다음에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했고요.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됩니다. 그래도 심의 거쳐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지정, 해제, 축소는 다 심의 거쳐야 된다. 정답 5번.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개신고 들어갑니다.